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진행의 이정원입니다. 파월의장의 연설은 정말 간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단지 그것뿐이었지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의 여파로 2만 달러 선을 좀 지키기 어려운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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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밖에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하락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주말에 파월에 우리 연준 의장 이야기 한 이후로부터 사실 주말엔 횡보장을 조금 보여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월요일인 오전 9시는 한국 시장에서 그때 이제 좀 반영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떨어졌던 거는 사실 당연했던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지금 하락을 추가적인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 상승을 할 것인지 조금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관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졌다고 풀매도 하시면 안 되는 장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1시간 동안 대응 방안이랑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같이 말씀드려 볼 예정이니까 시청해 주세요. 네, 지금 하락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시는 거 추천드린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주말 동안 이 변동폭이 없는 시장 속에서도 이런 잭슨홀 관련 이슈 때문에 또 시장이 많은 영향을 좀 받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바라보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거래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락을 할 때 얼마만큼의 거래를 동반을 하면서 하락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일전에 2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냐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하락하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반등을 할 수 있냐 아니냐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 이 사이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에 맞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정적인 흐름은 아니겠지만 하락하더라도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하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참조하시면 여러분들 시장에 반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인한수님께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워런 미국 상원 의원이 연준 결정 경기 침체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POW 포크 토큰 상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워런의 미국 상원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코인한수님 지금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이런 반응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 발언을 하신 의원분 같은 경우는 원래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좀 위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한 거에 대해 너무나 시장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저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고용지표, 지금 다음 주에 나와 있을 고용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저렇게 금리를 너희가 너무 강력하게 올리면 피해를 받는 건 국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국민들의 이 생활과 안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 발언 자체는 너무나 매파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의원이 나서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고용지표도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벌써 금리 인상에 먼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뜻으로 좀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코인베이스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더리움의 POW 포크 토큰의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했습니다. POS가 조금 실패할 것에 대비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코인한수님. 사실
W에서 POS로 전환되는 이 자체가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내용보다는 사람들이 계속 채굴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싶은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더리움 POW를 만들어서 그 채굴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혹은 한 가지의 욕심 같은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코인베이스 자체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이유는 없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토큰이고 코인이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하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상 계속 간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르다노 에이다가 바실 하드포크 순항 중이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26일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초아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매파적이냐 뭐 비둘기파적이냐 이런 건 이미 다 우리 시장에서 해석이 끝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죠. 우선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항상 뉴스를 보실 때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왜 그렇게 특히나 이제 시장에 강력한 참여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의도를 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용지표가 되게 좋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고용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강력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매체들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두 가지를 모두 이제 만들어서 좀 여러 가지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과 입맛이 맞은 것들을 조금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번 말하면서 아,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라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조금 그걸 지배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장 참여자,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 전에 이제 모습, 제스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파월 의장 연설하기 전, 그러니까 8월 둘째 주쯤에 이제 좀 웬만한 것들을 수익 실현을 해라 이러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매도 차점으로 잡았던 것들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스탠스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나 매도에 그런 강력한 움직임도 없었고 특히나 이제 조금 했었던 것이 코인의 개수를 전체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런 의미는 이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아래에서 조금 주술 것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이제 발표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말을 하기 전에 어쨌든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하죠. 그렇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번에 미국 고용과 관련해서 세부 지표들에서 부진한 모습이 표출되는 상황인 만큼 실업률이 건조하더라도 미국의 고용 지표 악화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2일 밤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 반에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이 이제 조금 그때의 정확한 두각을 조금 나타낼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단타로 접근했었던 것들 다시 한번 이제 좀 튀어오르는 그런 장 될 수 있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애매하게 횡보할 때 그때 웬만한 것들 또 수익 실현하시면서 치고 빠지기 잘 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랠리로 조금 생각해야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11월에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전체적인 이제 그런 경제들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 선거 전에 어쨌든 조금 장기적인 랠리를 생각하면 지금이 딱 이제 조금 많은 강력한 이제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큰 그런 장인 겁니다. 그래서 9월에는 조금 조정장이 올 수 있고 10월에는 어쨌든 회복장이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충분한 시드를 물을 타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 강력하게 조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시드를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풀매수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또 9월 2일 밤에 고용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어떠한 상황을 좀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이번 달이 딱이었다. 아무래도 9월에는 조정장이 나올 수 있고 10월부터는 회복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수님은 그럼 잭슨홀 미팅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잭슨홀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간단히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의 파이터로서 이 파월 의장이 정규로 등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지난 7월 달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때는 뭐 금리 인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뭐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180도가 달라져서 이 잭슨홀 연설에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당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40년 내 최고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다. 큰 폭의 금리 인상도 우리가 단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고 시장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종료를 했을 때 실패한 경우가 많다라는 이런 또 근거를 들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은 역대 연준 의장 3명의 연설문을 인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논리와 실행력을 보여준 인물들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연설 자체가 뭐 8분, 9분짜리였는데 그 내용 자체가 짧고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지적적인 메시지를 정하겠다라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연준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인플레이션 전망을 붙잡을 것이다. 연준이 가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에 위해서 아래와 같은 뭐 인용을 통해 말을 하기도 했죠. 일단은 교훈이다. 이 교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중앙은행이 낮고 안정적인 물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져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물가 안정은 무조건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보기보다는 물가 안정을 잡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대중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향후 물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물가가 더 오른다고 믿으면 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목표다라고 좀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1970년대 말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토요일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스스로 먹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경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를 반드시 낮춰야 된다. 라는 내용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무관심이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이 가계와 기업의 금융 결정할 때 물가의 수준을 무시할 만큼 미미하거나 그 다음에 점진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대중이 물가에 대해 무관심하고 걱정하게 되지 않았을 때가 진정한 물가 안정이라고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앙은행은 임무를 끝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 역사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됐을 때, 임금이 인플레이션 고착화 영향을 줄 때 물가를 끌어내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봤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 역대 의장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뭐 고용 지표가 좋아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내용, 혹은 나쁘면 이제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겠지만 뭐 계속 파월 의장이 여태까지 밀어붙였던 건 고용이 너무 좋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고용 자체가 좋게 나온다라면 또 다음에 있을 FOMC에서는 높은 금리 인상으로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월은 여러 가지 말을 좀 인용하면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9월에 나올 고용 지표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9월 달에 또 머지 업데이트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뭐 아까 카르다노의 소식도 좀 들려온 것 같은데 초아님 이 부분 짚어주시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9월 2일 전까지 조금 메인넷에 관련된 이제 기술적 업데이트 호재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약세장으로 좀 유지가 되는데 이런 장일수록 눈에 띄고 싶어 하는 이런 코인들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런 장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어제 우리 이캐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런 코인들이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캐시는 어제 오늘 해서 이틀 동안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코아톡 회원분들께서는 이제 짧은 단타죠. 스캘핑을 통해서 보라를 이제 10% 정도 수익을 얻으셨어요. 그게 클레이튼 기반 코인들의 하드포크가 있습니다. 마그마 하드포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갑 이동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 펌핑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좀 일찌감치 좀 매수를 하신 거고요. 이렇게 좀 향후에 상하방으로 움직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장일수록 핑곗거리가 많고 그 핑곗거리가 이제 조금 가두리 펌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려줄 수 있는 호재가 있으면 그만큼 이제 동반하며 상승할 수 있는 장이고요. 특히 해외 거래소에 덜 상장되어 있고 한국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자본들이나 기관들한테 조금 이렇게 많이 탑승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은 상승이 조금 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다 같이 오르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코인들이 눈에 띄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장에서는 조금의 돈으로만 써도 사람들이 달라붙고 개미들이 이제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9월 2일 전까지 짧게 보시는 단타를 좀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초원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냐면 코인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이제 각 코인 거래소마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일정이나 호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지갑 이동이 제한되는 그런 메인넷에 관련된 호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두리 펌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인 거래소는 중간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마다 이제 각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각자 이제 취급하는 코인도 다르죠. 그래서 위출금이 정지가 된다면 그 코인 거래소 내부에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두리 펌핑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 전환도 앞두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코인이 메인넷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입출금이 정지가 되면서 가두리 펌핑이 나오기 너무나도 좋은 장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 다 좋진 않죠. 이제 비트코인에 어쨌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실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다른 코인들이 지금 생각하시면 비트코인이 워낙에도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강력한 하락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투심을 저하시킵니다. 사실 연결이 많이 되진 않아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 대부분 95%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렇지만 이제 개미들의 탑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투심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저항선이에요. 19K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요. 그때 이제 횡보했을 때는 이렇게 단타적으로 빠르게 손절 라인 이제 좀 강력하게 잡으면서 9월 2일 전까지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약세장일 때 좀 눈에 띄고 싶은 코인들이 좀 펌핑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고 합니다. 거래소 커뮤니티에 보시면 지갑 이동이 제한되면서 또 메인넷 호재가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펌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우리가 시장 흐름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인 한수님께서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잭슨홀이 사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실 미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의장의 이 8분짜리 연설로 미국 최대 부자들이 재산이 약 한 104조 정도가 증발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기는 우리가 아는 뭐 일론 머스크, 베이조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모두 재산이 최소 한 3조 정도씩 증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잭슨홀 미팅은 주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그냥 이벤트였다 정도였는데 2012년 이후에 이 잭슨홀 미팅이 당일 주가
움직임을 평균해서 내보면은 0.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이제 22년이니까 한 10년 동안 잭슨홀이 이런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연말까지 등락을 살펴보면 이 잭슨홀 이후에 등락을 살펴보면 플러스 4.5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잭슨홀 미팅이 역대급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죠.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 자체가 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4%대까지 급락을 보여주면서 언론인들이 잭슨홀에 얼마나 이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거에 근거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언론인들이 관련 보도 자료 자체도 잭슨홀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이제 잭슨홀 개최 전에 보도량이 10년 내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불안하고 변수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잭슨홀에 모인 사람들의 뭐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에 좀 더 기울이고 있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고 싶어하는 내용이었다. 근데 그 답 자체가 마이너스 혹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보여주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이제 잭슨홀이 무관했었던 잭슨홀 미팅의 결과와 무관했었던 암호화폐 자체도 이번 연도 들어서는 어마어마한 연관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2만 달러, 지금은 뭐 2만 달러가 깨져서 떨어지고는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 또한 이 거시 경제 변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도 남아있죠. 이제 뭐 9월달,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도 남아있는 금리 인상에 얼마나 정책회의의 내용이 달라질지에 따라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달라질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이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주식을 하기에도 위험하고 암호화폐를 하기에도 위험하니까 이제 채권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권이 너무 싸네. 쌀 때 우리가 매집을 해서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의 가격이 오를 때 채권을 파함에 따라서 그 이윤을 챙기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래서 10조 정도 지금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 10조 정도 들어온 거는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과 암호화폐에 조금 걱정하고 있는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당분간은 달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다음 채권에 사람들이 사는 매수세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식이나 암호화폐 자체는 가격적인 부분이 떨어질 테니까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달러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달러 지금 뭐 1,350원대 찍고 뭐 1,400원, 1,5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달러가 계속 강세이면은 주식과 암호화폐는 떨어질 테니까 달러가 무너질 때까지는 우리 시장 방향성이 아래로 간다라고 좀 보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오히려 채권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좀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정성이 높아지면 채권에 몰리고 있고 당분간은 좀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이 내려가면서 또 암호화폐나 주식시장도 가격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잭슨홀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부분 말고도 우리가 좀 이슈를 좀 지켜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삼성이 MZ B2족을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주식이랑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어요. 근데 금리가 또 급등을 하면서 개인 도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법원 통계를 보면은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7월 기준으로 49,367건이라고 합니다. 그 전년 동기 비교해서 약 2,000건이 늘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비율입니다. 2030 세대의 비율이 2020년에 42.5%였는데 지금 54%예요. 그만큼 치솟았는데 지금 또 보시면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2030 세대의 그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지금 55%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비율을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삼성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로 인해서 이제 잠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을 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희망 시에 비용 보조 등 이렇게 좀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직원의 이제 개인 대출금 회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서 법적 자문이 두 배가량 늘었다고 해요. 이제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를 이제 투자보단 투기로 조금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030 세대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정년 세대도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올리는 것들을 보고 아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나도 그러면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하고 저번 연도에 투자를 모르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 그러면 저번 연도에 힘들었으니까 그 마이너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연도도 조금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좀 발을 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투자하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꼭 풀매수 풀매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러움에 의해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뇌가 이렇게 손 두 개를 모으면 이게 우리 뇌 크기예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이제 오르기만 하는 장도 없고 내리기만 하는 장 없죠. 오르고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인지 아니면 하락장인지 이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우리 뇌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쁠 때 느끼는 데랑 이제 돈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곳이 완전 달라요. 돈을 잃었을 때는 이제 정말 신체 일부분이 다치는 부분이 진짜 활성화가 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이제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고통들을 느끼는 것이 하루하루 고생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아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이제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이제 월급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투자를 하실 거면 머니플로우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조금 투자를 하시고 이제 그것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고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좀 지속적으로 하냐면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이게 사이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처음에 통화량이 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원자재 값이 늘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식자재나 이런 것이 늘다 보니까 결국엔 사람, 이제 인건비가 늡니다. 결국 구조조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이클상 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우리 테슬라를 보면 아는데 그 테슬라가 사실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런 단행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테슬라를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를 보면 조금 이제 앞으로의 한 달, 두 달 이런 변화를 조금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쨌든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그런 어쨌든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9월 2일 날 있을 이제 고용 지표에 다시 한 번 더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가 늘면서 또 비투족도 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때라는 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9월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건데요. 코인 한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감히 예측을 하자면 일단 고용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왜 지켜봐야 되냐면 첫 번째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도 문제이고요. 고용 지표가 나빠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좋으면 문제이냐? 지금 이제 패드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이 안정이 완전 고용이 목표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완전 고용이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치면은 패드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는 목표를 만족을 했으니까 이제 한 가지를 위해 달리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패드 입장은 우리가 고용이 좋으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이걸 완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 자체가 포인트가 높아질 수 있는 내용.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또 불안감을 얻고 뭐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낮게 나오면 또 문제가 돼요. 뭐냐면은 패드가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고 있는 중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이것도 나쁘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제일 좋게 만족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딱 시장이 예측하는 대로 그냥 고용 지표가 적절하게 절묘하게 나오는 것이 균형을 잡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지 않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제자리 걸음이나 그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이 예측하는 뭐 패드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고용 지표도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 그렇게 나오면 시장 자체가 횡보를 하면서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는 떨어지는 선택지보다 횡보를 하면서 이 횡보하는 시장에서도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물량이 가두리 펌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횡보하는 시장이 낫지 그 부분 안에서 뭐 특징적인 코인들 가져가면서 수익을 보는 게 낫지 떨어지는 것보단 이 부분을 찾아가시는 게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이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